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들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티뉴엄, 이제 이온 트랩 분야에서 아이온큐의 경쟁사 중 하나인데 컨티뉴엄이 56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엄의 H 시리즈, 이제 양자 컴퓨터를 H1, H2 이렇게 네이밍을 주고 있는데 완전한 연결성을 가진 56개의 물리적 큐빗에 도달해서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양자 컴퓨팅 산업에는 기다려보자라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그 흔적을 벗어버리는 시기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거창하게 열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를 새로운 이제 고전을 지나는 포스트 클래식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시스템인 모델 H2 양자 컴퓨터의 큐빗 수를 32개에서 56개로 대폭 증가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JP모건 체이스와 함께 협업 결과로 성능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전적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해지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돌파구들이 오래 있었다는 거죠.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냈는데 컨티뉴엄은 이 오류 내성, 오류에 대한 내결함성을 갖춘 오류를 이겨낸 양자 컴퓨팅으로 가기 위한 여러 결과들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모든 양자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배선 문제라는 게 있다고 해요. 양자 컴퓨터들의 현재 디자인은 여러 대규모 큐빗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자 프로세스에 연결된 여러 배선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렵다는 거죠. 근데 컨티뉴엄이 쓰고 있는 QCCD라는 아키텍처를 쓰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는 모든 큐빗상 두 개를 큐빗을 뽑았을 때 그 두 개를 잇는 게이트의 충실도, 정확도가 99.9%까지 달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H2 양자 컴퓨터에서 오류 수정된 논리적 큐빗을 생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2개의 물리적 큐빗을 가지고 있는 H2의 1세대는 4개의 논리적 큐빗을 생성했다.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회로를 돌려봤을 때 물리적인 그냥 아무 오류 수정도 들어가지 않은 회로에 비해서 800배나 오류가 낮았음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냈는데, 이 세 번째 결과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회사들이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성과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정표를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H2 1세대 프로세서가 56개의 이온 트랩 큐빗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고전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다. 고전 컴퓨터로는 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을 따라갈 수 없다. 시장 최고 수준의 충실도, 모든 큐빅 간의 완전한 연결성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JP모건 체이스와 칼텍 그리고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함께 증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회로 샘플링이라는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를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XEB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0에 가까울수록 노이즈가 많아서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양자 컴퓨터의 힘을 더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H2 1세대 결과는 훌륭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2019년에 구글이 처음으로 양자 우위를 시연했다라고 했을 때 이 구글의 XEB 점수가 0.002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안 됐는데 이 컨티뉴엄의 H2 1세대 같은 경우는 0.35가 나왔다.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은 100배 이상의 개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H2 양자 컴퓨터는 이 실행을 한 35% 시간 동안 오류가 없었다. 그래서 오류율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큐비트의 높은 충실도와 연결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아이온큐 설계와는 다른데 QCCD 아키텍처라는 걸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개입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고, 이제 56개 정도 큐비트를 쓰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로 더 이상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기업과 정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됐고, 단기적으로 가치를 이제 양자 컴퓨터로 낼 수 있는 주요 후보로서 H2가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2 결과와 고전적인 슈퍼컴퓨터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제 H2의 이 RCS라는 문제를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과 슈퍼컴퓨터가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비교를 했냐? 필요한 에너지량, 전력을 얼마나 썼느냐,
요즘 또 AI 시대가 오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전력 수요가 높아져서 전력을 덜 쓰는 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고전 알고리즘과 슈퍼컴퓨터를 썼을 때 H2는 이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3만 배 전력을 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자 컴퓨터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초기 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는 가속기로 이제 슈퍼컴퓨팅을 가속하는 역할로 덧붙인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를 추가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2 1세대 양자 프로세서가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적게 써서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앞으로 고전 컴퓨터가 빠르게 뒤처질 거다.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 그래서 고전적 컴퓨터의 전력 소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선호되는 장치가 양자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속도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H2의 양자 프로세서의 성능을 더 이상 슈퍼컴퓨터로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뮬레이터 쓰지 않을 거고 이제 이 정도 56큐빅 수준을 할 거면 우리 양자 하드웨어를 양자 컴퓨터를 써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 칸 컨티니엄의 최고 제품 책임자는 뭐라고 했냐, 우리는 보편적인 오류 내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로의 경로에 전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류 내성을 가진 양자 컴퓨터로의 여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일상 운영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주기 시작할 거다.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어플리케이션 유즈 케이스들을 앞으로 만들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런 응용 사례들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컨티니엄이 굉장히 야심찬 결과들을 내놓으면서 앞서가고 있음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H2 지금 컨티니엄의 주력 양자 컴퓨터인데 56개 큐비트가 있고 퀀텀 볼륨이 한 26만 정도, 그리고 하나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의 충실도는 99.997,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는 99.87%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아이온큐의 최신 모델 중 하나인 아리아랑 비교를 해보면 35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실제 큐비트는 36개, 하나의 큐비트에 L율이 0.0이니까 정확도는 99.8%, 컨티니엄이 조금 앞서고 있죠. 두 개 같은 경우는 99.6%로 두 개도 컨티니엄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티니엄은 앞으로 상장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패를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요새 좀 소식이 잠잠하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또 어떤 발표를 해줄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컨티니엄이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내놨다. 요거는 팩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컨티니엄의 H2 양자 프로세서는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Q컨트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IBM 양자 컴퓨터로 놀라운 결과를 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Q컨트롤의 성능 관리 소프트웨어로 IBM의 양자 컴퓨터를 돌렸더니 최적화를 했더니 다른 이온 트랩이나 양자 어닐러, 이온 트랩은 아이온큐나 컨티니엄, 양자 어닐러는 대표적으로 D웨이브가 있죠. 이들의 이전 결과를 능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이 Q컨트롤이라는 회사는 여기도 적혀있지만 양자 기술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가 아니고 양자 컴퓨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연매출이 한 1,900만 달러 정도로 상당히 준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은 적은데 매출은 잘 내는 또 양자 컴퓨터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회사로 보이고, 여기 CEO가 지금 마이클 비얼쿡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6월 5일에 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Q 컨트롤이 양자 이점 전망을 혁신했다. 최적화 문제에서 이전 기록을 깨고 경쟁 기술을 능가했다. 그래서 Q 컨트롤은 양자 기술을 실용적으로 만들고 개선하는 양자 소프트웨어의 선구자다. IBM의 양자 컴퓨터에서 최적화 문제를 돌렸는데 4배 이상의 정확도로 해결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줬고, 이거는 어닐러, 양자 어닐러나 이온 트랩 기술을 능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가 굉장히 기대되는 양자 컴퓨터 응용 분야 중에 하나인데 교통, 물류, 기계학습, 금융사기 탐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큰 개선을 할 수 있다. 근데 물류 최적화에서만 양자 응용 프로그램이 2035년까지 2천억에서 5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맥킨지는 예상을 했는데 2천억 달러면 200조가 넘죠. 300조가 넘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근데 지금까지 양자 최적화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오류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개선이 없거나 제한된 상황에서만 약간의 이점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양자 어닐러 D-Wave가 이 최적화 문제를 탐구하는 데 선호되는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그런데 Q 컨트롤이 이 양자 컴퓨터를 개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아도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7큐비트의 IBM의 이글 양자 컴퓨터로 실행을 했는데, 이 어닐러 D-Wave 제품보다 1500배 나은 결과를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개선되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좋아지면은 양자 이점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빠르게 올 거다라는 아이온큐 CEO의 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Q 컨트롤의 CEO는 뭐라고 했냐? 오늘날의 기계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중요한 최적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명확히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담으로 이 사람이 아이온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영업적인 멘트를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 발전하면 같이 이 양자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아이온큐는 뭐 하고 있나? 제가 좀 힌트를 얻어봤는데,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냈던 특허가 최근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거는 24년 6월, 두 번째 건 24년 4월에 이제 출원이 된 특허인데, 첫 번째 거는 좀 내용은 어려운데 읽어보면 시간 빈 광자를 매개로 한 트랩된 원자의 원격 얽힘이다. 그래서 내용이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제 아이온큐의 QPU 여러 개를 연결해서 거대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좀 읽어봤더니 이 양자 처리 노드 간의 포토닉 인터커넥트 연결은 대규모 양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 원격으로 분리된 이 트랩 원자 큐빗 사이에서 높은 충실도의 얽힘을 확립했다. 그래서 97%의 얽힘 충실도를 달성했고 99.9% 이상의 충실도를 실현 가능함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트위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얽힘 충실도가 97%면 너무 낮다, 이거를 99.9%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지금 아이온큐가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총 4가지 스텝으로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의 QPU에서 이 QPU 안에 있는 큐빗과 광자와 얽혀서 요거를 탐지하는 곳에서 제대로 얽혔는지 보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를 지난 1월인가 2월쯤에 달성을 했다라고 나왔고, 궁극적으로 4가지 스텝을 다 완료해서 올해 안에 데모를 하겠다, 시연을 하겠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2개의 QPU에서 얽힘을 구현을 해서 탐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6월 달에 낸 특허가 요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도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포토닉 인터커넥트의 2번째 단계를 성공했다는 거를 이제 특허로 출원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3단계는 뭐냐? 이 2개의 QPU에서 각각 얽힘으로 만들어 온 광자를 통해서 서로 다른 QPU에 있던 큐비트들을 합쳐서 같이 계산하는 단계. 4번째는 2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QPU로 구현을 해서 여러 개의 QPU에 있던 큐비트들을 합쳐서 하나의 계산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도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포토닉 인터커넥트 1단계를 올해 초에 완성을 했고, 2단계는 지금 특허로 나온 걸 봐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됐구나, 3, 4단계를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삼 교수님도 놀고 계신 게 아니고, 보면은 5월 말에 나온 특허가 하나가 있고요, 2월달, 3월달에 나온 특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두 창립자들 나가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특허를 계속 내면서 아이온큐에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면, 퀀티니움과 Q 컨트롤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전력 면에서나 연산 성능 면에서 더 뛰어난 초기 성과를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오류 수정이라는 핵심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면은 이 양자 컴퓨터로 고객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준 거고요. 더 이상 고정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를 흉내낼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아이온큐도 내년부터 64EQ를 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 64EQ가 완성이 됐겠죠. 64EQ도 고정 컴퓨터는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이 확실히 들어가는 2030년까지는 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용 사례들, 그리고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양자 시대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될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 정도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이온큐도 공식적으로 무슨 기술적인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듀크 대학에서 나오는 특허들로 유추해 봤을 때 포토닉 인터커넥트 1단계
올해 1, 2월에 완성을 했고 2단계 지금 6월인 시점에서 완성이 됐고 3단계, 4단계를 올해 안에 해서 이 기술 자체를 올해 시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정도 힌트는 얻을 수가 있었어요. 총평을 내보면 양자 기업들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소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신규 수주 금액이 부진하기도 했고 한 50만 달러밖에 안 됐죠. 거기에 웹미나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되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까지 재무적 기술적 로드맵을 잘 초과 달성해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숫자로 보여줄게, 결과로 보여줄게, 약간 이런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조금씩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주주총회를 진행을 했는데 딱히 주주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자마자 CFO나 IR 담당 임원한테 우리 내년부터는 꼭 주주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Q&A 시간을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또 이번에 퀀텀 코리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아이온큐 팀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한국인 주주들이 현재 상황을 궁금해하고 소통을 원하니 Q&A 시간 한번 갖자,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이온큐에 대해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질문들 취합해서 넘겨서 대답받을 수 있는 거는 퀀텀 코리아 때 대답을 받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